안녕하세요, 영접사입니다. 오늘은 이 플랜트에서 용접사 찾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디 현장에서나 마찬가지로 플랜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용접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백이 있으면 좋죠. 줄을 타면 위에서 끌어줄 사람이 나 용접사 차고 싶은데 현장 배관 반장이나 배관 용접 반장이나 또는 소장 또는 대표 그렇게 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친인척 관계나 학교 선후배나 해서 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 현장이나 마찬가지로 플랜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용접사 차고 싶다 그러면은 플랜트 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플랜트 쪽으로 해보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줄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플랜트 일을 하려 그러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분해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관 용접도 있고 배관도 있고 이렇게 도장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관도 배관사가 있고 용접사가 있으니까 배관분해 용접분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용접사를 하려고 그러면 배관 용접분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용접분해 등록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용접사가 될 수는 없죠. 배관 용접분해 등록해 가지고 조공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데,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용접사 하실 거면은 노조 기능학교라는 게 있어요. 노조 사무실 지부에 가면은 기능학교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접사 교육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원칙상 주간에 일을 한 다음에 야간에 이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7시부터 10시까지 거예요. 한 달 교육인데, 그것도 이제 나라에서 기능학교를 이제 만들어 갖고 나라에서 이제 국가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건데, 플랜트도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걸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연장 야간을 하면은 그 기능학교 교육을 불참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간만 했을 때, 플랜트 일이 없을 때, 그때 교육을 신청을 해가지고 용접 연습을 하고, 사설학원보다는 좀 더 많이 잘 가르쳐줘요.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는 건 아닌데, 용접 연습하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아는 형님들이 플랜트 쪽에 아는 형님들 있으면 와갖고 손도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가 있죠. 전화해갖고 손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노조 기능학교 바로 노조니까 와가지고 손 잡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적으로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노조 가입을 하고 현장에서 배관 조공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배관사 있고 용접사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봐요. 배관사가 너 배관 배울 거냐 용접 배울 거냐 그러면 용접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용접사한테 붙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피팅 자르고 파이프 자르고 하고 그러면은 제작하는 거는 같이 조공하고 같이 해서 제작도 하고, 내가 만약에 배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관사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서 실측 자질하러 많이 자질을 잘해야 되니까, 파이프 커팅 해가지고 용접 해놨는데 현장에서 걸라고 딱 보니까는 사이 길이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오작이잖아, 오작. 그러니까 자질을 잘해야 됩니다, 배관사. 그래서 자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하거든요.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접하고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용접사 붙여가지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마음 맞는 용접사들이 있어요. 나 이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뻐 보이니까 그러면 용접 가르쳐 주면서 이제 가르쳐 주면은 이제 아 사부님 받들면서 이제 밥도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면서 이제 주말에 쉬면 뭐 얼굴도 보면서 밥도 함께 하고 또 아무리 싸구려 해도 같이 현장에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현장에 또 끌어당겨주면서 같이 용접 이제 배우면서 이제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하고 사브를 이제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사를 자기가 차려면은 이 아예 그냥 그 공단이잖아요. 거짐다 공단이니까 거기 공단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유지 보수 관리하는 거를 플랜트에서는 메인트라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트라스면은 기계, 정비, 뭐 도장, 전기, 뭐 용접, 배관 막 그렇게 다 있거든요. 파트별로 해봤자 뭐 2명씩 정도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조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조공으로 가가지고 거기 샵장이 있거든요. 샵장에서 다 제작도 하고 뭐 하는데 샵장에 조공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쉬는 시간에 항상 대기하는 기간이거든요. 메인트라스. 그래가지고 공사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연말에 이제 대수리 기간이나 또는 중수리 기간에 이제 좀 바쁘긴 한데 그래서 월급쟁이입니다. 그거는 요즘에는 한 400 정도 될 거예요. 조월제 해가지고 요수 화학공단이나 뭐 제철에는 현무사도 있지만 화학공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상주하는 그런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공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연습하면은 쉬는 시간에 연습한다고 누가 뭘 하는 거 아니니까 연습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그 요수 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리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로 사설학원도 있잖아요. 사설학원도 있고 하면은 그건 이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업자급여 할 때 받을 때 그 사설학원 가갖고 뭐 한 달 이수하면은 이수하는 것도 해주고 뭐 돈도 주고 뭐 교통비도 주고 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면 그리고 플랜트 하면서 노조 기능학교도 아니고 그런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하는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설학원들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야간반도 있어요. 주간반도 있지만 주간반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반이죠. 실업자반 해가지고 교육하고 그러면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는데 또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또 비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주간에 일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용접 연습하고 그런 경우에도 있습니다. 하면은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용접 배우려면 플랜트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보면은 그런 다방면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셔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리고 이제 공사성 같은 경우에 조금씩 이제 플랜트도 오래 하면은 뭐 3, 4개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샵장 제작하고 해야 되니까 샵장에서도 조공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제작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용접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용접사분들이 잘 가르쳐 줘요. 하면은 그렇게 막 격을 안 두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은 샵장 제작하는데 어디 가나 조과장님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없어서 과장님이지. 조공은 누가 조공하고 싶겠어요. 다 배관사 하고 싶고 막 용접사 하고 싶고 그러지. 배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장님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디 가나 그 사람도 계속 조공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간혹 조공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이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뭐 차후에 말씀드리고 다들 그렇게 용접사 아니면 배관사 하는데 용접사 하려면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플랜트에서 용접사를
차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서도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어요. 뭐 서두에 말다시피 빽 있으면 그냥 뭐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양육사 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자기 뭐 큰아버지가 무슨 사장님인데 영주 반장이고 친인척이 영주 반장이고 배관 반장이고 뭐 소장인데 누가 뭐라 해요. 단기성 공사에서 하면 전공하면서 샵을 제작을 플랜트는 제작을 샵장에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RT 찍고 프로테이지 뺀 다음에 현장에 와가지고 이 현장에 와갖고 수풀을 가져와요. 그럼 수풀장에서 이제 나라시를 하지요. 그리고 수풀장에서 수풀 갖다가 위치별로 배를 해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도비분들이 이제 배를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 그게 왜 안 맞냐? 현장하고 도면하고 실측하고 도면상이 틀린 거거든요. 도면이 다 옳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맞춰갖고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현장에서도 샵장이 필요합니다. 간이 샵장이 포장치고 해갖고 안 맞는 숯불들 다시 커팅하고 다시 길이 재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면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작을 안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제작팀 안에 한두 팀 해가지고 뭐 오작난 것들도 있겠지만서도 설계 오작 부분도 있고 하면은 오작이 아니더라도 현장하고 그게 틀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플랜트는. 그런 데서 이제 하면서 자기가 빽이 뭐 소장이고 뭐 배관 반장이고 반장인데 갖고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조공이니까 붙여가지고 하면서 또 연습하고 시키고 다음 현장 갔을 때 또 데리고 와가지고 연습하면서 영줍사 채워갖고 너 시험 봐. 그럼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가 서류에 올리면 되잖아요. 위에 빽이 있으니까 시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봐가지고 용접사를 차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하면은 기회는 용접사를 차려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자기가 뭐 다음에 또 실력 좀 더 늘려가지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용접사 차기 위해서니까. 처음에는 뭐 용접사 차면서 배워야지 처음부터 뭐 다 알고 어떻게 용접사를 합니까? 하면 누가 너 그 정도면 됐다 하면 시험 한번 봐봐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들이대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바른 용접사의 출발점이에요. 하면 어려워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용접사 못 차요. 나 아시는 형님들도 2년 동안 3년 동안 조공하면서 그 연습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용접사 못 차고 배관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는 다 용접사 하려고 그랬거든요. 플랜트에서 다 배관사 안 하고 다 용접사 하려고 그랬죠. 배관사 하고 그러면은 배관사가 용접사 끌어야 되지, 조공 끌어야 되지, 도면 배면서 라인 끌어야 되지, 잘못했을 때는 소장이나 윗선에서 맨날 요거 더 먹어야 되지. 근데 용접사는 그냥 용접만 하면 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근데 배관사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배관 못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짐 싸라 그러면 이제 짐 싸야죠. 막 배관 잘못하면은 막 동서남북 막 엄한 대로 막 라인 끌고 가요. 가면 이거 아닌데 그러면 진짜 짐 싸야 되는 거예요. 팀으로 왔으니까 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배관 용접사 조공해가지고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팀인데 같이 팀 꾸려갖고 왔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싸울 수가 있어요. 배관사하고 용접사하고 현장에서 왜 뭐 배관이 잘했니 뭐 용접이 못했니 어쩌면 서로 막 배관사 용접사 네가 잘했니 못했니 싸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같이 팀으로 가면은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해갖고 만약에 안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가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잘리면 서로 뭐 아는 사이인데 뭘 할 수 있나요? 없죠. 하면은 그러고 이제 플랜트에서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요즘에도 가끔씩 해요. 영접 처음에 하시는 분들 아는 데 있으면은 그 농업용 전기랑 그 다음에 공업용 전기 그렇게 싸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장 같은 데나 뭐 창고나 그런 데 있으면,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좀, 용접기 임대해가, 요즘에 용접기 임대하려 그러면 용접기 싸거든요. 티그 용접기. 그리고 요즘에 가스 뭐 부르면 전화 한 통 하면 가스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접기 임대해가지고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나오나? 뭐 그냥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 용접 배우시는 분들은 지하에 뭐 용접사, 이제 뭐 초짜 용접사 분들도 간혹 계셨지만, 이제 용접 차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응분들이 이제 뭐 4명 5명 모여가지고 용접기 이제 짝수로 하죠. 짝수로. 이게 2명 아니면 4명 아니면 6명 짝수로. 왜 그러냐면은 용접기 임대비도 높잖아요. 비싸니까 4명이면은 용접기 2대를 빌리는 거예요. 임대를 해가지고 2명이서 용접기 한 대 해가지고 서로 시펜 같은 거 베베링 치고, 그 다음에 그 개봉 넣어가지고 태그 치고 하는데 서로 도와주면서 해가지고, 서로 뺑 넣어주면, 초충에 뺑 넣어주면 서로 봐주고, 후레쉬 비춰주면서 봐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명, 4명, 2명은 같이 안 하는데 이제 4명, 최하 4명, 6명 그렇게 합니다. 지하에 이제 상가 뭐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그 뭐 월세 적은데, 그런 데 얻어가지고. 근데 전기세가 폭탄 맞거든요. 전기세 폭탄 맞아요, 진짜로. 그런데 산업용 전기가 아니니까, 농업용 뭐 그런 전기가 아니니까 전기세 폭탄 맞는데 한 500, 600 나와요, 진짜로. 하면 6명 사는데 500, 600 나오고, 임대료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임대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용접기 임대료 나가고 하면서, 나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연습하는 건데 당연히 연장 야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연습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잘 돼 있잖아요. 공업용 전기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게 처음 그렇게 시도돼, 나라에서 그렇게 했던 거라 그렇게 잘 알지를 못했고, 요즘에는 임대해가지고 뭐 전기 그런 데서 하면은 전기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주말에도 이제 조공하고 그러면 가가지고 세팅해 놓고 연습하면 되니까, 여러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연습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게 이제 이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런 여건들을 우선은 이제 민주노총에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용접사 되는 방향을 이제 자기가 풀어 나가셔야죠. 이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메인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에 속한 거니까, 직원이니까 노조 가입 안 해도 돼요. 하면 공단 쪽에 가갖고 메인트라스를 하실 거라 그러면은, 메인트라스도 솔직히 요즘엔 자리가 많이 없죠. 하면 저공들이 하기에는 괜찮아요. 그 정도 보수면은. 하면은 이제 그게 기공 정도의 이제 급여인데, 저공도 뭐 한 300 얼마는, 300 초반은 될 겁니다. 하면 기공은 지금 한 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치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쉬죠. 비 오고 그러면은, 공단 같은 경우에,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비 오고 그러면은, 야들아,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이니까 철 구조물 고 파이프 레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사성 같은 게 허가서가 안 나오니까 미끄러지고 추락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허가서가 안 나오고 그러면 대기 타야 되죠. 그럼 그때 비 오고 그러면은 대기 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눈 오고 그러고 하면 있으니까, 그런 그때 연습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플랜트에서 용접사 찾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뭐 특이한 경우에 뭐 있겠지만서도 포괄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면 플랜트 가갖고 막상 용접사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해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숙지해 주시고 플랜트에서 용접사를 차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한번 그런 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다방면으로 한번 이제 내가 뭐 인맥이 있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민주노총 지부 같은 경우에도 114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은 거기 다 대답해 줍니다. 하면 언제 교육이 있고 회원가입 되고, 인단협 기간에는 가입이 안 돼요. 신규 가입이 하면 인단협을 두고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느 지방은 또 뭐 그 태거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돼야지 뭐 가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부도 있고 뭐 하는데 지부마다 틀리니까 114 전화해 보셔가지고 어디 민주노총 어디 지부 해가지고 전화해 보시면은 거기서 상세하게 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러게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또 거기 뭐냐 용접기능학교가 뭐 언제 뭐 교육을 하느냐, 언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또는 뭐 자기가 플랜트 쪽에 뭐 아시는 분, 뭐 용접사 아니면 배관사로 계시는 분이 있으면 하고 조공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가입해가 조공으로 들어가면서 용접 배우고 싶은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이제 뭐 플랜트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정신만 주죠. 아침 저녁 안 주고 재워지지도 않죠. 그런데 정하고 싶으면 자기가 이제 뭐 모텔이나 아니면 원룸이나 얻어가지고 이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오늘은 플랜트에서 용접사 찾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